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마약 범죄 예방 협회 노드럭스 TV 교육위원을 맡고 있는 김보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현 사단법인 한국공채건강관리협회 이사장님이신 허신웅 박사님을 모시고 또 좋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 사단법인 마약 범죄 예방협회는 순수 비영리 단체입니다. 마약 범죄 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온 국민이 다 함께 동참하십시다라는 슬로건으로 순수 사단법인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사실 이거 마약을 한다라는 거는 악마와의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끝이 없는 질주 본능 열차를 타는 것이고, 마약을 끊는다는 것은 지옥에서 탈출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말이 있듯이 참 사회학적으로 참 문제가 많은 그런 마약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허신웅 박사님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인사 말씀 한 네. 말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본 방송국 개국 이래 네. 이제 두 번째 카메라 앞에 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더불어 좋은 얘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 이 마약범죄 예방협회를 창립을 하고 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뜻을 같이 하고자 이렇게 모여서 지금 이제 분주하게 또 우리가 또 활동을 하고 있고, 다음 주 22일, 29일에는요, 마약 예방 중독 강사 또 양성 교육도 있고, 예, 여러모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우리 마약범죄 예방협회에 우리 박민호 총재님과 그리고 우리 임원들, 임직원들 뭐 이런 분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네. 마약 범죄 예방 협회가 네. 먼저 해야 할 일이 네. 그 강사를 배출하는 일인데, 네. 네. 그들에게 예. 어떻게 하면은 마약 퇴치에 앞장서서 많은 그 강사의 입장에서 네. 네. 교육을 할 수 있을지 예. 함께 지금 이 시간에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네. 네. 좋은 말씀. 예.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교육의 중요성은 네. 뭐 새삼스럽게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그 네. 대상이 네. 의료기관을 비롯해서 네. 모든 그 법인체, 기업, 학교 예. 할 것 없이 예. 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아울러 지방에 있는 마을 회관이나 네. 또 노인정 예.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도 이 마약에 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네네. 자, 그러면 그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호신은 박사님께서, 그러니까 사실 이 마약이라는 게 어떤 특정 한정 범위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회 곳곳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런 게 사회죠. 요즘은 또 보니까 마약을 하는 그 나이의 세대 교체, 흔히 올드맨, 영맨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체연소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사실 처음에는 마약이라고 하지 않고 뭐 살 빼는 약이다 아니면 뭐 어떤 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발을 들여놓으니까 참 이렇게 빠질 수 없이 계속 진짜 질주하는 기관 열차가처럼. 근데 그걸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든지 달려가는 기차에서 내가 뛰어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약을 한다 하더라고요. 또 어떤 애들은 마약은 나에 대한 선물이다. 요즘 애들은 그렇게도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리 마약범죄 예방협회가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박사님께서 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교육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예. 제가 공직에 있을 적에 네. 마약 그 퇴치운동 본부를 설립을 했습니다. 퇴치 운동. 지금 마약 퇴치운동 본부에서는 전과자들에 대한 교육을 주로 하는 그런 협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이 한 번 마약에 접한 분들은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국에서는 소지하거나 운반하거나 생산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가차없이 사형을 선고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편 전쟁에 대한 어떤 후유증 때문에 뭐 사형.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거의 수준이 싱가포르 지금도 태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 지난번에 음. 싱가포르의 그 마약 중독 환자 그 수용소 감옥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 네네. 거기를 가 보면은 치료 방법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곤욕스러운 치료 방법을 거쳐서 단독 주택들이 감옥소 안에 있습니다. 아, 네네. 그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예. 거기에 4명, 5명 정도가 한 그 단독 주택에서 기거하면서 예. 일상생활을 하는데 네. 되게 그 연예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 연예인들이 마약. 네. 아, 그렇죠. 아무래도 특히 음악을 그것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특히 음.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미술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뭐 농사 짓는 분들도 있는데 그네들이 그 가옥에서 자기 그 앞마당에서 곡식을 심고 하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음. 악기로 연주를 하시는 분들은 그 대강당에 모여서 아주 그 오케스트라를 편성해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싱가포르의 가장 그 훌륭한 호텔의 나이트 클럽에서 매일 나가서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 연주를 해서 돈을 벌면은 그것을 개인별 이제 통장 구조에다 넣어준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예술 쪽에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런 일을 게을리지 않고 정부에서 해주는 거 보면은 참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교육 그러니까 교재를 보니까 쥐 실험을 한 게 있더라고. 쥐. 그러니까 작은 공간에서 쥐들을 넣어놓고 물과 헤로인과 그 마약이 섞인 거를 주고 이렇게 놔두면 처음에 쥐들은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그 마약을 계속 물을 먹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과 마약을 놔두면 사람들이 마약으로 가는구나 쥐가. 그런데 어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다. 교육 방법이 잘못됐다. 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쥐들에게 큰 운동장을 만들어주고 놀이공원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뭐 자기들이 짝짓기 할 수 있는 방도 만들어주고 아주 큰 아주 좋은 시설을 만들어주니까 쥐들이 그 마약보다는 물 쪽에 가는 경우가 물론 마약에 가는 쥐들도 있지만 그렇더라. 그래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치료 방법 중에 하나도 그죠? 생각해 보면은 네. 그 불법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들은 네. 이상하게 어두운 쪽으로 자꾸 숨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강사들이 교육을 시키고 또 이 회원들이 그런 마약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에 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마약 중독 상태인지 네. 아니면 그보다 더 심한 상태인지를 네. 알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약 근데 사실을 박사님 저희들은 마약을 하기 이전 단계까지 맞아. 그러니까 교육, 이 에듀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자 지금 마약을 하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마약 나쁘다. 너 하지 마. 그러면 걔네들은 호기심이 발동해서 얼마나 나쁘지? 얼마나 내 몸에서 도파민이 발현해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가족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물질이 내 몸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을 일으킨다. 그렇게 교육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이제 박사님 하시는 얘기는 만일에 중독 환자를 봤을 때 분별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까? 예, 우선 그 얘기 하기 전에 네. 미국의 교육을 보면은 네. 초등학교 때부터 네. 그 인지 과학을 네. 가르친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 인지 과학이 곧 마음의 과학을 뜻하는 건데 그것을 교육을 받은 그네들과 네. 우리는 대학을 졸업을 해도 인지 과학을 그쵸. 가르치지 않죠. 즉시. 그러면 인성 교육이 사회에 나왔을 때 어느 쪽이 더
도덕적이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미국의 학생들이 네. 사회에 나왔을 때 더 인간적이고 도덕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왜 인지과학을 가르치지 않느냐?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그 어떤 학력 어떤 위주의 교육, 솔직한 말로 지금 우리 총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인성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보면요, 뭐 이렇게 꼭 이렇게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떠나서 요즘 아이들이 사실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운동장 밖 뛰어다녔어요. 뭐 고무줄놀이도 하고. 그래서 또 형제들도 많으니까 우리 형제들이 이렇잖아요. 막 형제들끼리 싸우다가도 동생이 어디 가서 맞고 오면 그 집안은 난리 납니다. 그런 어떤 외로움이 없었는데 요즘 애들은 거의 혼자 생활하는 게 많으니까 혼자서 보는 게 휴대폰, 컴퓨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기 얼마 전에 예. TV에서 학생이 자기 딸이 애가 예, 중학교 뭐 한 2학년이 됐는데도 예. 그 핸드폰을 사주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사지 이유는 않는다. 동생들을 돌보고 동생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그 부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참 일리가 있는 말인데 지금 현재 이게 머리와 가슴이 불과 30cm밖에 안 되지만 같이 가지는 않습니까, 그죠? 저도 지금 생각이 휴대폰 안 사줘야 돼. 그래 해야 돼. 근데 당장 지금 저만 같은 경우도 이거 1분도 없으면 지금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 예. 어쨌든 우리 네. 협회에서 이제 마약 퇴치를 마약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강사를 예. 우리가 인재를 발굴해서 예. 그네들을 가르쳐서 이제 사회 여러 곳에 예. 소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사로 내 보내야 할 텐데 네네. 그네들이 과연 앵무새처럼 그냥 마약 범죄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인류의 적이다. 예. 결국은 한번 빠져들면은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예. 뭐 이런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네네. 그네들을 보면서 예. 이 사람이 현재 어떤 심리 상태에 있으며 예.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그 가정 교육을 받고 그쵸.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좋은 길로만 나갈 수가 있겠는가? 그 소크라테스도 사람은 악인과 선인이 있다고 얘기했고, 네. 그다음에 그 석가모니도 네. 악업인과 선업인이 있다고 얘기했고, 네. 그다음에 공자도 예수도 선인과 악인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사기꾼인가 아닌가? 마약 중독자인가 마약 중독자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근데 마약 중독자는 잘 모르겠고요. 사기꾼인가 아닌가 이거는 제가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큰 사람은 사기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어요. 목소리가 큰 사람. 저희들이 공직 시절에 예. 그 떠드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은 예. 아주 말 없이 일만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예.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 뒤가 구린 공무원들은 예. 조용합니다. 그렇죠. 예. 사기도 크게 안 되고 소곤소곤 해야지 칠 수가 있으니까. 예. 어쨌든 그 내 성인들이 예. 사람을 보는 방법은 선인과 악인이 있다. 네. 좋은 일만 하느냐 예. 아니면 이 사람은 나쁜 일만 하느냐 또는 바른 말을 하느냐 거짓을 말하느냐 이것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옳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럼 마약을 하는가 아닌가 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눈을 봅니까? 한국 홍채 예. 건강관리협회에 예. 현재 이사장으로 있습니다만은 예. 사람의 눈으로 상대의 눈을 보고 즉 홍채를 보고 약물 중독인지 아닌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니까. 네. 예. 그래서 예. 홍채로서 홍채로. 찾아낼 수가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는 전문적인 어떤 그런 아닙니다.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홍채를 보고 예.
약물 중독자가 아닌가 하는 것은 예. 뭐 한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고 금방 알아낼 수 아, 있습니다. 어떤 팩터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홍채를 보게 되면은 홍채를. 예. 그 홍채가 예. 상당히 색깔마저 달라지지만 아, 색깔이. 거기에 현재 눈으로 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예. 그 이제 확대경이나 그렇죠. 또는 컴퓨터 카메라나 예. 또 우리 카메라로 찍어서 보게 되면은 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 전문적인 얘기는 다 드릴 수가 예, 없겠습니다만 예. 그래도 딱 팩트 있게. 일반적인 그 홍채에 예. 나타나지 않는 그 그림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아, 홍채에 예. 어떤 그런 그림 같은 게 나타난다. 그것을 보면은 아 이분이 마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본인이 질병에 의해서 먹는 약이 너무 과다 복용을 해서 그 이상한 형태가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채 얘기가 나왔으니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네. 이 홍채가 좋은 게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지만은 예. 내가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경고 과정을 보면서 그 약이 이 환자에게 맞다, 좋은 치료약이다, 예. 아니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는 이제 전문적인 그리고 어떤. 우리 저 교육위원장도 저한테 홍채에 대한 교육을 좀 받으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자오명이 죽을 때까지 공부하자가 제 자오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허시순 박사님께서 아주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는데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들이 우리는 사실 교육을 한다라는 거는 그 어떤 교육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잖아요. 특히 이 마약이라는 그 어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들이 갖춰야 될 덕목 사항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젊은 애들은요. 예.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강사나 학교의 스승을 보고도 네. 아주 아나무인경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보니까 초등학생이 예. 교감생님을 아주 입에 담지도 못한 어떤 그런 사건들도 일어나고. 예, 사실. 그래서 예. 그 학생들이 또는 젊은이들이 자기에게 가르쳐주는 그 스승을 보았을 때에 예. 이분이 진실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실성. 내가 진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학식이 있다고 해서 그냥 어른이라고 해서 억압적인 교육을 하는지를 금방 알아채리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예. 무엇이 진실인가를 가르쳐 주려면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겠습니까? 어떤 열심히 본인 자체부터도 근데 그거하고는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데 제가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은 최근 몇 년에 보면 그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보육교사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든 또 어떤 뭐 임상병리사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단지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사고들이 생겨.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강사들도 이 정말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서 우리 마약협회의 슬로건처럼 마약 범죄 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가 일조를 하고 그 아이들이 마약에 손대기 이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마인드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이제 그 말씀을 인정을 하면서 예.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의료 정책을 다루었습니다. 네, 의료 정책. 그리고 전국의 병원에서 일어나는 의료 사고들이 저에게 접수가 되면은 의료 사고. 예. 거기에서 많은 것을 저는 보고 배웠지만 아, 네네. 어느 병원에서 아기를 놓자마자 네. 그 아기가 탈장을 보이면서 탈장. 예. 출생을 했습니다. 아, 부모들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었지만은 신생아 소아과 의사가 결국은 이제 그 소아외과 과장에게 협조를 의뢰했죠. 네. 근데 그
과장이 와서 보고는 탈장이 너무 심한데 일단은 지금 현재 수술할 수 없으니까 만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오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와서 7개월째에 수술을 하는데 너무 그냥 그 엉켜가지고 네. 아주 그 난해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이제 금방 태어난 신생아인데. 예, 그래서 아, 힘드네요. 쓸데없는 것을 걸러내고 하다가 네. 그 엉켜 있는 그 속에서 이 소아외과 과장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정관을 잘라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러니 뭐 이 원래 이거 정관은 수술을 해보면은 하얀 줄로 하얀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애기기 때문에 예. 너무 또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부분이. 그걸 자른 걸 알고는 즉시 야. 잘 이제 봉합 보내가지고 수술하고. 연결을 시키고 예.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예. 이 수술장을 나오니까 애기 아빠하고 엄마가 엄마가. 예. 교수님 수술 잘 됐습니까? 이렇게 예.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애기를. 예, 수술 잘했습니다. 걱정하지 잘됐다. 마십시오. 예, 예, 예. 그런데 예. 내가 수술 도중에 정관을 잘랐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 그 부모가 놀라는 그 감정은 놀라는 심정은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간이 철렁 내려앉지 않겠습니까? 예. 진짜 퇴근 때 해진 때 병실에서 뵙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갔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예. 의사 선생님은 그런데 수술은 잘 됐는데 그 정관을 잘랐습니다. 애기 엄마는 울고 있고 애기 아버지는 병원 당국에 그 사고 처리 담당자를 찾아갑니다. 네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예.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지금 우리 교육위원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이 외과 과장이 소아외과 과장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수술 잘 됐습니다 하고 얘기했으면 될 걸. 뭐 때문에 수술 도중에 정관을 잘랐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간호사들이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듯이 의사 뭐 닥터들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듯이 거기에 대한 어떤 근데 일단 저 정관을 잘랐다가 다시 봉합 수술을 해도 걔가 자라면서 아무런 예. 이상이 있는가 예, 없는가도 결국은- 궁금할 거고. 결국은 이제 근데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 예. 그 과장님께서 그 보호자들한테 예. 정중히 사과를 하면서 아, 만약에 어른이 된 다음에 장가를 가서 문제가 생긴다면은 예. 책임을 책임을 본인뿐만 아니라 병원 당국에서 책임을 지겠다. 책임 어떻게 집니까? 그게 뭐 이제 돈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애기를 아니, 못 놓으면. 아니, 예. 그 원래 그 저 의사들은요. 예. 그 네 가지 윤리를 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 윤리. 예, 예, 첫 예, 예. 번째가 이제 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피해 회피의 원칙이 있습니다. 피해 회피?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예. 그 무슨 저도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예. 선행의 원칙이 선행의 있습니다. 원칙. 그리고 예. 네 번째가 예. 정의. 정의의 원칙이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의료 윤리의 원칙을 두고 생각할 때에 예. 의사 선생님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정의의 사과를 원칙입니까 했습니다. 그게? 예, 정의. 이걸 보면은 예. 탈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보통 병원에 가면 우리가 수술에 동의서를 쓰지 않습니까? 동의서 쓰죠. 동의를 쓴다는 보호자. 게 예. 내 그 잘못 어떤 그 뭐 문제가 됐다든지 예. 뭔가 혹이 생겼다든지 예. 그런 것을 수술해 주십사 하고 동의에 이제 사인을 하는 거죠. 네네. 근데 탈장에 대한 수술에 동의를 했지 정관을 끊으라는 동의를 안 했지 않습니까? 애매모호합니다. 예. 그렇죠. 그건 아니죠.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정중히 사과를 했고 예. 그 뭐 의료 사고입니까? 그거 의료 사고. 의료 사고. 예. 그래도 예, 의사 선생님 참 의료 정직하시게. 사고의 정의가 예. 악결과가 되면 전부 다 의료 사고입니다. 원치 않는 결과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다 그걸 의료 의료 사고다. 사고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예. 결국은 병원 당국에서 문서로 원장이 직인을 찍어서 모든 책임을 져주겠다고. 뭐 그래서 만약에 그게 또 책임을 못 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보상이 따르겠죠. 그러나 그때까지 뭐 앞으로 한 20몇 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 이후에 아마 될지.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참 그 어떤 그러니까 그 모든 직업도 다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라든지 그 뭐 의사는 선생님, 뭐 의사, 간호사는 간호사만의 어떤 그런 게 참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약범죄협회 교육을 하는 강사들도 이런 마인드를 예, 가져야 그럼 된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모든 걸 사실대로 보고 사실대로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 예. 하는 것을 강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도 이제 강의를 하러 다니지만 그 이제 강의실에 앉아 있는 학생들 한 사람이 나한테 돈을 얼마를 준다 이래 생각하면 못 하거든요. 식당에서 밥을 파시는 분들도 요거 한 그릇 팔아서 얼마 남다고 하면 저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배고픈 사람들한테 밥을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행복감, 어떤 그런 느끼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지만이 식당도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예. 이제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과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마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죠. 당연히. 예, 예. 그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예. 이제 그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음. 마약이 왜 나쁩니까? 예. 마약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네. 그리고 마약이 나쁠 게 뭐가 있는데요? 선진국에서는 마약을 약국에서도 파는데 예, 대마가 허락되는 나라도 어. 있잖아요. 미국, 캐나다, 뭐 태국 이런 데는 예. 지금 뭐 약국에서 팔고 있는 벨기움 같은 나라에서는 예. 팔고 자기가 먹는 거 이런 거 안 잡습니다. 그 나라는 이것을 예. 밖에서 불법적으로 팔아먹기 위해서 운반을 한다거나 예. 그걸 팔기 위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거나 예. 불법. 또 누구에게 고온주를 한다거나 이런 걸 다 잡혀가죠. 예. 아무리 그것이 개방된 사회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뭐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에서 3살 먹은 아기 품속에 마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3살 먹은 아기를 사형시킨 얘기를 해드렸지 예,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영국의 어떤 신사가 마약을 소지하고 태국으로 들어가다가 입국에서 발견이 돼서 감옥에 갔을 때에 그 당시 대처 수상이 그 영국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 태국이 옛날에 자기의 식민지였으니까 이 정도는 들어주겠지 하고 예. 거기서 특사가 오는 걸 알면서도 비행장에 도착하기 전에 형무소에서 교수형을 취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왜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형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사형을 시키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마약이 인류에 주는 그 피해는 너무나 엄청나죠. 예. 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가 뭐 도파민이라든지 세라토닌의 분포가 있는데 요 노트북에 220볼트로 꼽아야 되는데 마약을 하게 되면 100만 볼트로 꼽는 거와 똑같다. 그러니까 뇌가 흘러내린다. 요즘은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디하키라고 그래가지고 마약을 몸속에 넣어가 오는 거예요. 마약을. 근데 예전에는 우리나라를 거쳐서 가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불과 2021년도에 제가 보니까 그 뭐죠? 도리도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도리도리 이야기 뭐지 그거? 엑스터시를 어떤 남자가 2021년도에 보디팩 몸에다 넣어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집까지 그냥 갔대요. 근데 집에서 사망을 한 겁니다. 위에서 97개의 봉지가 터진 거예요. 엑스터시가. 저기 그런 일들도 지금은, 옛날에는 말이죠. 예. 이 불법 마약이고 의료 마약이고 가릴 거 없이 예. 보건부, 보건사회부, 보건복지부에서 이 마약을 다뤘습니다. 예. 그때의 그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마약 반원들이 정말 활동이 대단했죠. 그때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마약 사범 수첩에 이름만 있으면 전부 다 조사를 다 합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안타까웠던 일이 요거를 졸업한 그 사회 초년생이 예. 어느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네. 느닷없이 마약반들이 들이닥쳐서 예. 걔를 연행을 합니다. 세상에. 예. 그 연행을 했을 때에 주사 자국을 찾아보고 뭐 소변 검사를 하고 이렇게 난리를 부르는 통에 얘는 놀라서 정신 착란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고야. 예.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입원해가지고는 몸부림을 치면서 놀래고 하는 건 이 사실을 안 그 부모가 예. 보건복지부를 찾아왔습니다.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딱하기가 그지없고 예. 정말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아니 마약은 하지는 않았고 그런데 문제는 마약 사범의 그 수첩에 걔 이름이 왜 올라왔을까요? 올라가 있었냐 하는 게 예. 그게 이제 문제였죠. 그렇죠. 예.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그 사범과 알고 있는 사람이면 전부 다 이미 동행이 돼가지고 조사를 받는다. 조사를 다 받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대단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가 되니까 그런 게 지금처럼 이렇게 마약은 소리만 해도 잡아가는 그렇죠. 그 당시는. 근데 지금은 네. 요즘은 요 몸만 나가도 마약이란 말이 많습니다.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마약 라면. 근데 이게 이제 90년대에 와가지고 그 이혜원 장관님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자 예. 수사 일원화라는 원칙에 의해서 네. 이제 그게 이제 법무부로 넘어가고 말았죠. 아. 그래서 지금은 의료용 마약만 관리하고 있는데 의료용 마약. 예. 이 의사들이 상처- 예. 스스로 자기 손으로 마약을 만든 의사들이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예. 음. 이게 결국은 병원 시스템의 허점이죠. 음. 왜 그러냐면은 내가 몸이 아플 때 차들을 만들어 놓고 모르핀이나 페프신을 프로포폴. 처방을 내립니다. 예. 예. 그러면 그거를 간호사실에 가서 처방을 내렸으니까 나 달라고 하면 놔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그- 것이 왜 문제냐면은 예. 종합병원이나 이런 대학 부속병원 같은 데에 자체 마약 관리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마약류 그에 관한 법률보다도 예. 더 세게 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의사가 예. 자기가 마약을 처방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고 음. 또 간호사들도 네. 한 환자에게 의사가 오다가 2분의 1만 주라고 한 앰플에 2분의 1만 주라고 오다가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게 그렇죠. 만약에 한 병실에 예. 2명, 3명이 있다 그러면은 따지 않는 앰플이 남을 경우가 있죠. 그렇죠. 이런 걸 간호사들이 가지고 나가서 암 환자들에게 주사 행위를 하고 예. 돈을 받는 일이 있었죠. 그렇죠. 이런 것도 지금,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병원 맞습니다. 자체에서 예. 마약 관리를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병원에 가 보면은 네. 마약 창고에 들어갈 적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고 예. 얼굴이 사진이 찍혀야 되고 예. 가지고 나오면서 대장에 기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철두철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만약 미국에 뭐 예를 들면 브리감 우먼 호스피탈 같은 경우 네. 뭐 칠드런 병원 같은 경우 예. 거기는 이 코넬 대학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약 한 앰플이 문제가 되면은 예. 그 약제 과장이 면허가 취소가 되어 버립니다. 면허 취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되죠. 나는 우리나라의 이 그 의료법에도 그 옛날에 그 뭐 가수를 수술을 하는데 자기 능력 밖의 일임에도 모르고 그 임에도 상급 병원에 보내주지 않고 자기가 우물로 가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죠. 혹시 예, 알겠습니다. 위절제. 예. 오케이. 누군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때 그 얘기가 나한테 들어왔을 때는 그 당시에 예. 의료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런 의사는 광화문 내거리에서 능지처참을 해야 된다고 맞아요.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문제는 그 얘기 의료법상에 내 수준에서 어떤 환자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는 당연히 타병원 그럼요. 상급기관으로 상급병원 보내줘야 가야죠. 하는 게 예. 그게 윤리죠. 그렇죠. 사실은. 예. 문제는 의사들이 스스로 마약에 빠져드는 경우가 예. 뭐 예를 들니까 국립의료원에 근무해 볼 때 얘기인데 네. 오후 4시 반만 되면 수술장에 캔 맥주가 한 100통은 나옵니다. 위를 보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위로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예.
네, 어쨌든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하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참 노고가 많으시겠지만은 그걸 이겨내는 그런 어려움이 의료인들에게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그런 네. 일이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예. 이제 뭐 끝으로 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강사분들이 네, 진실성이 있어야 되고 예, 상대방을 잘 관찰할 줄 알아야 예. 되고 예,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그런 불법적인 마약에 손을 대지 않을까 하는 것을 고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협회의 임원과 각 지부장과 그리고 회원들은 똘똘 뭉쳐서 이 협회를 키워나가야 됩니다. 네, 이 키워나가기 위해서 예. 관심 있는 사람들의 재능을 예, 기부를 하기도 하고 네, 또 내가 직접 재능 기부할 수가 없다면은 내 대신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뭘 물품을 전달해 준다거나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박민호 총재님께서 이걸 설립할 때 네, 우린 발기인 총회를 앞두고 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애국자가 따로 있습니까? 박민호 총재 같은 사람이 애국자지. 나라에서 예산이 없어서 캠페인을 요즘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보건복지부 마약과에서 이제 법무부로 다 넘겨줬으니까 우리가 할 거 네. 뭐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네. 것이 아니라 네, 한국마약 대치운동 본부가 서울에 있고 예, 이 부산에 마약 범죄 범죄 예방? 예방 협회가 있는 이상 예. 이 두 군데에서 발벗고 나서서 국민들을 계도한다면은 이 근질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이제 우리 박사님 말씀만 따라 우리 사단법인 마약 범죄 예방 협회에 있는 우리 임직원들 회원들께서 어깨가 진짜 많이 무겁습니다. 그죠? 자라나는 색사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에는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지만 다시 마약 청정국으로 갈 수 있게끔 미연에 방지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많이 어깨가 무겁고 자 오늘 이제 우리 허신웅 박사님 오셔서 아주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법 우리 강사로서의 안목, 등목 그리고 이제 이런 저 더불어 예. 한마디만 더 네네네. 하자면은 네, 그 의료 윤리 그 네 가지 원칙 중에 네, 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정의 원칙. 국가에서 이 보건 의료 사업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이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법인체가 만약에 한다면은 당연히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의의 원칙입니다. 좋은 보건 말씀입니다. 예. 정책의 그 가장 큰 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네. 이게 국회에 예산을 올리고 국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불법 마약이 성행해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쓸데없는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것보다도 이런 공공법인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 그렇죠. 저는 그런데 이제 당연하다고 사실 그 생각합니다. 국가 예산이라는 게 참 서류 하나부터 시작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뭐든지. 그리고 또 뭐 실적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그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성경 구절처럼 차츰차츰 하다가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리라고 나는 예.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주 어려운 걸음 해주신 사단법인 한국홍채건강관리협회 우리 이사장님이신 허신웅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마약 범죄 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온 국민이 다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저 노도로스 TV 오늘 진행을 맡은 김보현은 오늘 여기서 물러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또 이노겸 회장님을 모시고 또 좋은 이야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